식당에 단골이 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죠. 음식이 맛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식당 사장님의 인심이 넉넉해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격주로 역사 맛집을 찾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역사 맛집은 장기 휴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로 맛깔스럽게 한상 차렸습니다. 모두들 들려서 함께 맛보고 가시죠. 역사 셰프 신일고 김준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역사 맛집이 문을 열어서 그렇죠. 함께 해왔는데 아니 진짜 단골 식당 문 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 이제 뭐 이러이런 이유로 앞으로 뭐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공지가 이제 딱 붙죠. 붙게 되면은 괜히 좀 서운해가지고 문 닫기 전에 자주 가야지 뭐 이렇게 마음 먹고 맨날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그 문 닫는 주제 네.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신 기자들의 보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신 기자들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과연 옛날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서 기록해낸 책들, 외국에 소개한 책들에는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우리 한국이 참 선진국이다 이런 거 많이 그렇죠. 느끼고 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많은데 자 그럼 역사 속에서는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어느 시대부터 좀 가볼까요? 네,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제 고려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고려 시대 때 중국인, 그 당시 중국이 송나라에서 온 서긍이라고 하는 사신이 우리나라에 고려에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사절단 수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황제한테 올리게 되는데요. 그 보고서가 이 서긍이 지은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고려를 방문하고 나서 돌아가서 보고서를 쓴 건데 여기에서 고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좀 묘사를 했을까요? 네, 이 고려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려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아하. 예전부터 이제 학구열은 네. 알아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오면 딱 생각하는 게 산이 매우 많고 평지가 매우 적다. 아하. 네, 이런 얘기도 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혼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남녀 간의 혼인에서도 가볍게 합치고 쉽게 헤어진다. 어허.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조선시대 때 혼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혼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웬만해선 이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고려시대 때는 좀 많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이혼도 자유로웠고 이혼으로 인한 그 자식에 대한 그런 차별도 거의 없었고 네. 네, 그리고 고려시대는 원래는 일부일처가 엄격히 지켜지던 사회였는데 이 서긍이 쓴 글에 보면은 일부일처가 대부분이지만 부유한 집에서는 아내를 3명이나 4명이나 두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이제 귀에 솔깃한 게 이런 다처인 경우에도 뭐 처들 사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식들 사이에 별다른 차별이 그쵸. 없었다. 차별이 없었죠. 네, 요거가 고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네. 일단은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것들도 있어요. 예의 바르고 글을 모르는 걸 부끄럽게 여긴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고려의 어떤 풍속이랄까요? 중국과 다른 모습들에 네. 대해서도 좀 써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서긍이 깜짝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목욕 문화입니다. 네. 어떻길래요? 네, 이 고려 사람들을 딱 보면서 서긍이 뭐라고 썼냐면 고려 사람들은 모두 깨끗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깨끗했는데 고려 때도 깨끗하구나. 라고 써 있고요. 그들은 항상 중국인이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어머나. 네. 네, 이게 중국에서 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를 비웃어? 뭐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한 후 집을 나서며 여름에는 하루 2번씩 목욕을 한다.
우리가 옛날 사람 하면 굉장히 하루에 한 번 씻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네. 하루에 2번씩이나 씻는 지금이나 다르지 그렇죠. 않네요. 지금이나 그렇죠? 다르지 않죠. 네. 예나 지금이나 정말 잘 씻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좀 충격적입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많이 모여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의관을 언덕에 놓고 물이 흐르는 것을 따라 속옷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어머나, 이거는 근데 선녀 하나 못 끈 그런 그쵸. 이야기 생각하면은 너무나 다른 얘긴데요. 그렇죠. 이 고려시대 때 남녀 구분 없이 밖에서 시냇가에서 함께 목욕을 즐기는 네. 네, 이런 모습을 굉장히 신기하게 적어놓은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고려 때는 이랬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많이 뭐 남녀 질서 부동석이란 그쵸. 등등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아닐까 네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이 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신 서긍의 눈에 비춰진 고려의 모습 보고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고려의 특산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고려 인삼, 고려 청자 지금까지도 뭐 그렇죠. 네. 유명하죠. 네. 당시에도 유명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인삼이 특산물 중 대표적이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어느 지역이 인삼 특산물이 많이 나고 또 인삼을 어떻게 해서 복용하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자도 원래 청자는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고려 사람들이 그 청자 기술법을 받아들여 와서 정말 아름다운 비색 그 청색을 내는구나 감탄할 정도로 이 원조의 중국인이 와서 감탄할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한 그 청자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고려 청자를 많이 지금 말로 하면 네, 수출하는 그쵸. 그런 일들도 생겼던 건 거죠. 네네네. 그럼 고려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기술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좀 눈여겨봤을까요? 당시 서긍이 왔을 때 가장 유명한 신하 하면은 이자겸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고려사를 조금 들어본 사람들이라면 이 이자겸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데요. 당시 그 세력이 임금보다 더 높은 세력이 있었고요. 네. 나중에 이제 반란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서긍이 왔을 때는 이자겸이 아직 반란 일으키기 3년 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긍이 이자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려 신하 중에서는 왕실을 보호하고 용성하게 하니 현신이라 할 만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진 신하다라는 거죠. 네. 네, 뒷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참소를 믿고 이득을 즐겼다. 아하. 경영하는 농장에는 전답이 이어졌고 저택의 규모는 사치스러웠다. 사방에서 선물하여 썩는 고기가 수만 근이었는데 다른 곳들도 모두 이와 같았다. 주변에서 뇌물을 엄청 바치고 주변에서 저 사람 잘못했어요라고 거짓으로 아뢰는 그 말 그대로 믿고 죽이고 한마디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라는 것이 보고서에 써서 중국 황제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중국 사신의 눈에도 다 보였다는 네. 건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년 뒤에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어머나, 그렇군요. 고려시대 기록을 보다 보니까 좀 의외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풍습들도 있는데 외국인이 기록한 한국의 모습하면 사실 가장 먼저 하멜표류기를 떠올리는 네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거는 아무래도 조선시대겠죠? 그렇죠.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그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 이 동인도 회사라고 무역 회사가 있는데 일본에 무역을 하러 배 타고 가던 도중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게 표류하던 도중 제주도에 이제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보고해서 이제 정부 한양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네. 이 시기가 언제냐? 효종 때입니다. 효종이라고 하면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인조 때 그 다음 아들 이 효종이거든요. 네. 요때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14년간 우리나라에 있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가지고 네. 탈출을 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네덜란드에 돌아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는 이 14년간 임금을 달라라고 동인도 회사에 요구하기 위해서 작성한 보고서가 바로 이 하멜표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14년이나 조선에 있었다는 거는 네,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길죠. 저는 이 정도까지 긴 줄은 잘 몰랐는데 이게 그러면은 하멜에 돌아가가지고 이걸 쓴 거잖아요, 보고서를. 네네네. 기억력이 정말 좋은 편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술술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둘 다일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하멜 자체가 원래 석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기록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네. 이런 기록을 잘 남길 수 있죠. 그럼 내용 좀 한번 볼까요?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그 표류한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사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거의 대다수가 나와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외국인의 눈으로 보아서 신기한 조선의 풍습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담배입니다. 오. 이 담배에 대해서 쓴 게 뭐라고 써 있냐면 조선에 원래 담배가 없었는데 5, 60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담배가 유입되어 왔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담배를 남반코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남령초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남만 즉 일본 남쪽에서 온 신성한 풀이다 해서 남령초라고 불렀던 담배. 네. 요거 이제 남반코 해가지고 뭐 담박위, 담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네. 요것을 이제 피우는데 조선 사람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여자는 물론 4-5살 되는 아이들도 담배를 피운다. 요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신비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애들도 피고 여자들도 피고 이렇게 네. 남녀노소 할 것이 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때 이게 해가 된다는 거 알았으면은 안 그랬겠죠. 저 몰랐죠. 심지어 나중에 정조 때는 이게 만병통치약이라 생각해가지고 과거 시험 문제 중에 어떻게 하면 온 백성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지 적도록 하여라. 이런 어머나. 식으로 문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하멜 자체가 우리랑 생김새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조선 시대 사람들이 신기했을 것 같거든요. 맨날 불려다니고요. 구경하고요. 앞에서 노래 불러봐라 뭐 이런 거 시키고요. 네. 네, 이렇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 기록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우리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흰 피부를 부러워한다. 라는 거죠. 그 예전에 여기서 맛집에서도 소개했듯이 네. 화장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조선시대 때는 남녀 양반들도 화장을 즐겨 했는데 이게 구릿빛 피부를 가진 상민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얼굴이 하얀색 화장을 굉장히 선호했다. 네. 이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네. 근데 네덜란드 사람 보니까 피부가 하얗네? 우와 부럽다. 이런 식으로 이제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 중기의 모습들인데 네네. 이제 후기가 되면은 문호 개방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이때야말로 외국인들도 이제 조선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많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들도 더 많이 남아 있을 네. 거거든요. 정말 이제 소위 얘기하는 구한말 시기가 되면 외국인들의 기록이 정말 많아집니다. 네. 네, 그 중에 저는 하나의 기록을 뽑아왔는데요. 이 캐나다 선교사 출신인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리안 스케치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게일이 1888년부터 97년까지 약 10년간 우리나라를 이제 보면서 느낀 점들을 이제 기록한 책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 외국인들이 쓴 책 중에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려고 했었던 책 중 하나입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객관적이라고 하니까 더 솔깃한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 딱 도착하자마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놓는데요. 인구는 약 1,200만 명쯤 된다라고 써 있고요. 면적은 미국의 유타주와 비슷하고 땅의 형상은 끝없는 산의 연속이다. 이게 아까 그 중국 사신도 그렇고 네네. 이제 미국인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이제 산이 많은 걸로 네, 많이 그쵸. 비춰지는군요.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기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천천히 한다라는 기록이 써 있어요. 굉장히 의외죠. 양반처럼 이렇게 뭔가 천천히 한다 이런 건가요? 근데 양반들은 전혀 일을 안 하고 상놈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상민들. 상놈들도 뭔가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천천히 한다.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답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의외네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정말 할 걸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니까 그렇게 천천히 함에도 불구하고 말에는 굉장히 빨리 일을 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면서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어서, 급해, 얼른, 속히, 빨리, 바삐, 즉시, 잠깐, 쉽게, 날래, 냉큼 뭐 이런 네. 다양한 뭔가 빨리 해달라고 하는 말이 많구나 이런 걸 기록해놨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엄청 많네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조선인들이 또 부지런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은데 저는 또 이 의복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봤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외국 사람들은 양복을 입잖아요. 그럼 딱 정확하게 우리 몸에 맞는 치수에 맞춰서 입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조선 사람들 처음에 봤을 때는 저 사람들도 그냥 옷을 입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입고 있는 바지를 갈아입을 때 딱 봤더니 세상에나 이 바지의 둘레 폭이라고 할까요? 네. 이 허리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표현하기 재밌어요. 네. 자유의 여신상도 거기 들어가겠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한복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넉넉하게 입고 그쵸. 그리고 이제 폭을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닫은 다음에 뭐라고 할까 묶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신기하게 봤던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뭐 얘기할 때 고려시대 얘기를 할 때 네. 뭐 남녀가 같이 목욕을 한다던가 음. 아니면 뭐 깨끗 뭐 중국 사람들을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좀 재밌는 것들이었는데 네. 또 뭐 그런 것들도 있었을까요? 일단 처음 깜짝 놀랐던 게 거리에 시체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거의 공포 영화 수준인데요. 네. 거리에 그냥 길거리 지나다 보면 시체 보는 게 그냥 흔한 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시체를 거리에 놔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묘자리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함부로 묘자리 쓰는 것은 자자손손 그건 큰일 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묘자리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놔둘 수밖에 없고 거적을 덮어놓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묘자리가 정해지면 그거를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매장 풍습을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우리 일본과 관련해서 제3국의 시각이 어땠을지 네.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이제 조선 말에 가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좀 힘든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청일전쟁. 1894년 일본과 청나라,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싸운 전쟁이었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인 1895년 을미사변. 그 다음에 아간파천 1년 뒤에 네.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한 것이었는데요. 이런 국제적으로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그 당시 우리나라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만 거의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고종의 최측근이었거든요. 궁궐에 있으면서 이거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을미사변 같은 경우에 칼을 찬 일본 군인들이 궁궐 담을 넘어 들어와서 민비, 즉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또 그걸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궁녀 서너 덫을 더 죽인 후에 그다음에 시체를 불에 태워서 네. 궁궐 밖을 빠져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때 고종 옆에서 고종의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네. 일본인이 중전을 죽였다고 왕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전하께서는 황후의 복수를 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머리칼이라도 잘라 신을 삼아 주겠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쓰는 게 비록 일본 정부는 자신들은 을미사변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살인자들이 저지른 일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쓰고 있죠. 참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네. 오늘 이제 역사 속 외국인들이 본 우리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런 기록물들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외국인들이 이렇게 봤으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는 미개했나 보다. 혹은 우리는 이랬나 보다. 이렇게 액면가로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우리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냥 거울로 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을미사변에서 봤듯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게 잘못 알려진 것들은 확인을 한 뒤에 우리의 목소리로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역사 맛집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아주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또 이제 마지막 소감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게 학교에서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과서 안에 있는 역사를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네. 이 역사 맛집을 통해서는 시사와 함께 옛날에도 이러한 비슷한 얘기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과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또 선생님과 함께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신일고 김준호 역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